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4일 비트코인입니다.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금 차트, 비트코인 차트, 도미넌스 차트, 알트 도미넌스 차트, 그리고 리플 달러 차트랑 그 리플하고 에이다하고 아이콘 차트 이제 위치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화 차트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옹님이 리플 이더리움 그 차트에 대해서 이더마켓 XRP 차트에 대해서 의견을 줘서 그 부분 이제 도미넌스 차트랑 같이 이제 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순서로 들어가서 금 차트를 먼저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온스당 1580달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 이 1580달러 현재 위치가 지난번 이 작년 7월달 7월 말 이때 이제 모습과 거의 이제 흡사하다. 그래서 21 이평선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21 이평선과 이제 51 이평선 이게 어느 정도 좁혀주는 모습 보여준 이후에 재차 이제 상승하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지난 여기 1600달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600달러를 넘어가 주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 1파 상승, 작은 1파, 2파 조정, 작은 2파 조정, 그 다음에 작은 3파를 이제 만드는 그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금 차트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 차트도 금 차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금 차트를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박스 중심 넘어가서 그 이후에 2017년 고점, 작년 고점 연결한 이 비트코인에서 이 빨간색 추세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자리가 현재 위치에서 한 12,000달러 정도 되는데, 이 12,000달러를 뭐 돌파를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저항 맞고 잠깐 쉬거나 그 이후에 재차 지금 이제 금 차트 올라갔던 것처럼 여기서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작은 1파 상승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2파 조정 끝내고 다시 3파 상승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비트코인도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 차트 들어가서 바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현재 9,279달러인데 제가 이제 이 날짜 지금 이제 대칭 형태로 진행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기간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수직선을 하나 체크를 했는데 2월 9일에서 뭐 2월 10일 정도 이 자리가 지금 이때 12거래일 정도 이렇게 수렴했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금 이제 여기서 대칭 형태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물론 모양이 뭐 동일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이 1200달러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변동성을 확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월 뭐 9일, 2월 10일쯤까지 1200달러 도달 이후에 그 이후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개인들 매도 물량이 많으면 바로 돌파, 그리고 개인들 오히려 달라붙는다 라고 하면 그때 한번 조정을 줄 거라고 보고요. 이 1200달러가 지난번 그 시진핑 펌핑 나왔던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들이 따라붙기보다는 매도를 좀 많이 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오히려 이 1200달러도 한 번에 좀 넘고 쉬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때 당시에 단기간에 이렇게 1200달러까지 올라오고 바로 이제 수렴하다가 쭉 이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이 작년 뭐 10월 말 11월 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때 매도를 못해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1200달러에서 개인들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1200달러에서 저항 맞고 쉬지 않고 오히려 돌파를 지키고 쉬더라도 쉬는 그런 그림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일단 이 작은 1파의 목표치는 보시면 이 빨간색 지금 추세선 지나가는 12,000달러 언저리가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바로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66.39로 조금 더 이제 뭐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조금 더 이제 내려왔습니다. 제가 오늘 내시한봉 차트를 열었는데 도미넌스 차트 보시면 지난번에 이 67.27 이 라인을 깨고 이렇게 내려왔고, 제가 이 지금 지지 라인 하나 더 추가적으로 그린 이 66.8 이게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약간 이제 일봉하고 내시한봉하고 이제 다르게 보이는데, 지금 67.3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이때 지지받았던 라인이고요. 이 66.8 이 라인은 아래 꼬리 제외하고 지난번 이 봉 마감됐던 그 자리를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66.8이 깨지면서 지금 약간 이제 하락을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4시간 봉 보시면 지금 이제 완전히 역배열 모양을 갖추고 보시면요, 지금 20, 50, 120, 100, 100이네요. 100, 그리고 200, 360 완전히 이제 역별이 됐습니다. 역별됐고, 지금 이제 역별 만들어준 이후에 여기서 이제 단기 이평선들 좀 이제 에너지를 모았어요. 에너지를 모은 상태에서 이제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아래로 방향성이 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이 모아놓은 단기 이평선들을 좀 펼쳐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20과 50, 이 100일 이평선을 좀 펼쳐준다는 얘기는 결국에 여기서 이제 아래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아래로 좀 크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고 다음 이제 알트 도미넌스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알트 도미넌스 2017년도 제가 이제 3월달 위치를 먼저 이제 열어놨는데, 보시면 이때 이제 지금 이 저항 라인 15.4 이 저항 라인을 넘고 나서 한번 마지막으로 음봉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21이평선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22평선 4시간 봉에서 이 22평선까지 한번 눌러주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알트 도미넌스 지금 현재 위치에서 지금 위치를 이때 이제 한 뭐 3월 7일 정도 3월 7일 정도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이 34.47 라인을 넘어가고, 잠깐만요, 이 현재 위치 이 34.47 라인을 넘어가고 아까 이제 2017년도 3월달 그림처럼 한번 마지막으로 음봉 만들어주고 눌러준 다음에 그 이후에 다시 추가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눌러주는 작업은 안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눌러주는 작업이 한 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리플 달러 차트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달러 차트 먼저 2017년도 3월달 위치를 먼저 잠깐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2017년도 3월 7일하고 3월 18일 두 위치를 체크해 봤는데, 21이평선과 51이평선 골든크로스 만들어준 이후에 100일 이동평균선 안착한 그 위치를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3월 18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100일 이평선과 21이평선 골든크로스 만들어진 날짜는 보시면 3월 20일입니다. 그리고 그 이틀 뒤에 200일 이평선에 안착을 하고 200일 이평선 안착한 다음에 한번 이제 아래 꼬리 달면서 200일 이평선까지 눌러주고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이 상승이 보시면 거의 이제 70% 상승이 나오고, 이게 이제 비파 상승, 비파 상승을 끝낸다. 여기서 이제 비파 상승 끝나고 C파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1파 상승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1파 상승은 지난 전고점까지 3.5달러 근처까지 가는 걸 1파 이제 상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작년 그 6월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번 이제 저점 찍었던 그 자리까지 거의 6개월 동안 만들었던 그 10파 과정을 보시면 이제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거의 뭐 한 5거래일 만에 10파 과정을 끝내고 그 이후에 이제 상승해 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치에서 이제 비교를 해보면 20일과 50일은 1월 17일에 골든크로스 만들어졌고, 지금 100일 이평선 넘은 다음에 보시면 20일과 100일 이평선 골크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2월 1일에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뭐 120일로 봐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또 동일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120일로 보면 지금 이제 골든크로스가 아직 안 났습니다. 안 났는데 골든크로스 난 걸 기준으로 좀 잡아 보여드리려고 100일로 이제 바꿔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럼 이제 골든크로스 만들어지고 지금 이제 이틀 지났고요. 오늘 중에 아직까지는 이제 200일 이평선 넘지 못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200일 이평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윗꼬리 달고 이제 내려온 상태인데 계속해서 이제 시도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봉 마감이 200일 이평선
위에서 이제 안착해서 봉이 마감이 된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한번 좀 크게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2017년도 3월 달에 그때 거의 70%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그와 같이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70% 상승한다라고 하면 거의 지금 0.43달러 0.43달러고 이 0.43달러 위치는 그 지난번 작년 6월달 6월달 그 0.5달러 0.44달러 이 중심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횡보했던 이 구간까지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뭐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과정에서 물론 중간중간에 이 스웰 때 이때도 이제 매물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쉬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쉬어주는 모습은 이 스웰 때 이제 물렸던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많이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 360일 이평선 360일 이평선을 한 번에 돌파시키고 짧게 여기서 장중에 쉬고 그 다음에 바로 추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되고, 뭐 0.43달러 이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들 중에 어떤 알트코인들은 뭐 작년 6월달 그 고점을 넘어서 오히려 이제 슈팅하는 그런 종목도 있고, 작년 6월 고점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지 아니면 조정을 받을지 그 부분은 그 위치에서 개인들 물량이 얼마만큼 소화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리플 차트는 그래서 오늘 이제 봉 마감이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그래서 오늘 봉 마감이 이 200일 이평선에 안착하는 그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내일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제 원화 차트에서 에이다 차트랑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리플 지금 위치요. 이 4시간 봉에서 완전히 정배열 만든, 그러니까 200일 이평선이 360일 볼크 만들어주고 그 이후의 흐름 보시면 이제 커베넌트에서 돌파가 되면서 저항라인 돌파되면서 이렇게 한 차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에이다 차트로 봤을 때 에이다 차트도 200일 360일 볼크 만들어주면서 4시간 봉에서 완전 정배열 만들고 여기서 한 차례 큰 상승하고 쉬어주죠. 지금 리플 쉬고 있는 이 293원에서 쉬고 있는 이 위치가 에이다로 보시면 뭐 이 정도 위치 뭐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 줍니다. 올라와 주고 이 15일 이평선 지지받고 또 추가 상승 해주고 계속해서 이제 이평선 이평선 이격을 계속해서 벌려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떻게 이제 흘러갈 거냐. 아직까지도 이제 에이다도 마지막 슈팅은 안 나왔다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360일 이평선 돌파하고 지금 안착했습니다. 일봉에서 돌파하고 안착했고, 지금 이 작년 6월 고점 평균적으로 보면 뭐 100원에서 110원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이다도 이번에 이제 상승해 준다라고 하면 이 작년 6월의 고점 라인인 이 100원에서 110원 이 언저리까지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지금 그 아이콘에서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이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4시간 봉에서 이렇게 200일과 360일 골든 크로스 만들어주고, 여기도 이제 커베넌트 패턴 비슷하게 나왔죠. 나온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을 해줬는데, 이 상승해준 뭐 이 기간은 이제 아이콘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짧게 진행이 됐는데 그 기간은 종목별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흘러가는 그 흐름 방향성은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동일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아이콘 일봉 차트에서 보시면 지금 이제 아이콘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올라왔냐면 지금 올라온 이 460원 자리가 보시는 것처럼 작년 6월 비트코인 고점 그 자리, 알트코인들도 이제 이때 대부분 어느 정도 고점 형성됐었는데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론 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가서 개인들 매도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아이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470원 이 라인 돌파시키고 오히려 돌파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쉬어주는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에이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면 에이다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직까지 있는 것이 되겠죠. 지금 이제 뭐 100원에서 110원 이 정도까지 이 정도 이렇게 100원에서 뭐 110원 이 사이까지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 리플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리플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아직 이제 뭐 360일 이평선
지금 이게 201이평선 저항받고 있고 361이평선 지나가는 자리가 이제 350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50원 이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보시면 이제 에이다도 저항받고 하루 이틀 시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돌파해서 안착했습니다. 그 아이콘 같은 경우는 보시면 361이평선 자리 보시면요, 여기서 하루 쉬어주고 그냥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기간의 차이는 있는데 결국에 돌파를 하고 작년 6월 고점까지 갈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리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플도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와서 여기서 뭐 하루 쉬든지 아니면 안 쉬고 그냥 넘어가 주든지 해서 아까 이제 달러 차트에서 제가 201이평선 안착한 다음에 2017년도에 뭐 70% 이 정도 이제 상승이 그 다음날 일봉에서 이제 바로 나왔는데, 뭐 리플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한 번에 뭐 70%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 361 이평선, 만약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오히려 달라붙는다, 매수를 많이 한다 라고 하면 이 361 이평선 저항 자리에서 아까 이제 에이다처럼 며칠 좀 쉬어주고, 여기서 이렇게 며칠 쉬었잖아요, 저항 받고 쉬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때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어찌됐든 방향성은 아까 이제 아이콘 차트처럼 작년 6월 고점까지는 대부분 먼저 갈 거다. 작년 6월 고점짜리까지 가는 게 그 비트코인으로 이야기했을 때 비파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파 상승과 C파 조정 끝내고 그 다음에 1파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스타트 선상에 서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지금 알트코인들 올라와서 지금 이제 아이콘도 마찬가지고 뭐 에이다도 마찬가지고 리플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 종목들이 비파 상승하고 C파 조정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작을 준비하는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상승이 훨씬 이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그러면 야옹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의견을 이제 읽어드리면서 차트를 같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야옹님이 메일로 이제 저한테 이제 보내주셨는데 읽어볼게요. 댓글이 아니라 메일을 쓰는 건 처음이네요. 차트 초보고 가능성이 낮은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상승장, 특히 알트장의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아래의 경향을 본 뒤 여러가지 케이스를 고려 중입니다. XRP 이더 이미지 링크 걸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이거는 따로 이따 차트 이제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뚫린 이상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XRP가 이더 대비 약세를 보이는 것인데,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 이더 사토시가 먼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후 XRP 사토시가 상승한다. 두 번째는 이더리움 사토시가 소폭 하락하고 XRP 사토시는 큰 폭으로 하락한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럼 잠깐 이제 이걸 내려놓고 차트 올려주신 거 볼게요. 지금 이제 야옹님이 의견 주신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거는 이제 XRP 이더 차트예요. 그러니까 이더 마켓에서 XRP 차트인데, 이렇게 이제 초록색 추세선을 그려보면 저점을 이 추세선 따라서 이렇게 지켜줬습니다. 지켜주다가 이번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깨고 내려왔어요. 깨고 내려왔고, 이 깨고 내려온 자리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락 채널을 그려보면 이 하락 채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그 이후에 이제 반등해줘도 반등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의견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또 의견 주신 게 뭐냐면, 이건 이제 이더리움 BTC 마켓 차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가 2017년도 3월보다는 2015년도 말, 2016년도 초 이때 이제 모습과 좀 더 비슷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이렇게 이제 붙여서 위에 이제 그려주셨어요. 비교해 보면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걸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더리움 BTC 마켓 이더 차트랑 알트 도미넌 차트랑 크게 좀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때는 이더만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알트 도미넌스에서 보시면, 알트 도미넌스에서 2015년도 말 16년도 이때는 리플은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리플은 크게 안 움직였고 이더만 움직이면서 일단 이렇게 그 전 채널에서만 움직이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고, 이번에는
이더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알트코인들도 같이 움직여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채널 폭 자체가 이때 대비해서 이제 훨씬 커진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제 채널을 잠깐 그려볼게요. 이렇게, 채널을 그리게 되면, 이번에 채널 상단은 거의 80까지 올라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난 그 고점이 67이었기 때문에, 비트 비중이 전체 그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트 비중이 거의 20%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혼자 이 비중을 차지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대형 알트코인들, 리플이라든가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도 같이 다 상승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2016년도 초, 뭐 2015년도 말 또는 2017년도 3월 두 위치, 어떤 위치라고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다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그 전 채널의 상단까지 올라오는 거고, 지금 채널 자체가 채널 폭 자체가 이제 커졌기 때문에 여기서 80까지 가든 아니면 여기서 이 채널을 또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더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제 비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두 가지 경우다 20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 정도의 알트 볼륨이 늘어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서 다시 지금 이제 야옹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1번보다는 2번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고 있는 프랙탈로는 이더리움 BTC 마켓에서 지금 제가 아까 방금 전에 야옹님이 이제 올려주신 차트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이장님은 17년 초로 보고 계시지만 저는 15년 이 말의 모습과도 더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돼도 저는 근데 동일하게 된다. 아까 이제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5년 말로 보든 17년 초로 보든 어차피 이 도미넌스, 알트 도미넌스 폭 자체가 2017년도 3월달 그 전처럼 이 좁은 위치에서 움직이는, 이때는 채널 자체가 굉장히 좀 좁은 위치에서 움직였어요. 채널 폭 자체가 보시면 이때는 뭐 7에서 26 이 사이에서 이제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채널 폭을 이렇게 키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알트들이 이 시장에 큰 대형 알트들이 많이 등장했고, 대형 알트들이 차지하는 시총 볼륨이 많이 커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이 흐름으로 이어간다라고 하면 같은 폭만큼만 올라가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둘 다 2015년도 말이든 2017년도 초든 둘 다 같은 형태로 저는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크게 이제 다르진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전반적인 알트들이 그러니까 다 상승을 해줘야 된다. 이더리움 뿐만 아니라 뭐 리플, 비트코인 캐시 다 같이 상승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BTC 15년도 말 확대의 모습처럼 이더리움 BTC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이더당 0.0175 BTC 수준 근처를 지지받으면서 수렴할 것으로 봅니다. 리플 BTC 두 번째 링크에서 17년도 초의 모습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미지가 작아서 아래 확대를 해서 보면 XRP BTC 2017년도 초 확대 하락 채널을 4등분해서 보면 4분의 3, 4분의 4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중간을 깨고 채널 바닥까지 간 뒤 반등해서 하락 채널을 돌파하고 돌파한 채널 상단 위를 리테스트한 뒤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XRP BTC 현재도 하락 채널을 4등분한다고 가정하고 현재 4분의 3, 4분의 4 채널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중이지만 17년 초와 같이 진행된다 했을 때 그 전 최저점인 2366 사토시를 깨고 채널 바닥까지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1300, 1800 사토시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XRP 도미너 차트는 뭐 2%대까지 떨어질 수 있어 보입니다. 이 프랙탈대로면 이더 사토시 소폭 하락, XRP 사토시 큰 하락으로 XRP 이더 차트에서 하락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XRP 이더 모두 반등 기간을 4월 1일로 선을 그어놨는데 대충 3월 말에 사토시 바닥을 찍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렸습니다. 그럼 결국 도미넌스 상승이라는 시나리오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알트 도미넌스 차트에서 이장님은 보라색 채널을 보고 계시는데, 사실 빨간 채널이 맞았다고 가정해 봤을 때 채널 바닥이 뚫리고 리테스트까지 했으나 실패, 추가적으로 빨간 선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과거의 초록색 채널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아직 채널 상단을 돌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알트코인 도미넌스도 어느 정도 더 내려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열어두고 보는 중입니다. 실제로 이루어질 경우 평균적으로 사토시가 40%가량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최악의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 하락, 도미넌스 상승, 알트 지옥이지만 이 경우에는 리플은 0.12, 0.15달러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흐름을 봐서는 반감기 한 달 전까지 비트코인 독주, 도미넌스 상승, 이후 도미넌스 하락이지 않을까 싶네요. 현재, 그러니까 그 알트 도미넌스가 빠지는데,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알트 도미넌스가 빠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겁니다. 잠시 뒤에 차트 또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의 차트가 좋은 편이고, 위가 가능성 낮은 시나리오인 것은 저도 알지만, 도미넌스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도미넌스 하락 예상하는 분보다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이 먼저 전고점까지 가야 된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바닥 따지고 상승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땐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평소 인간 지표를 중시해서 많이 보는데 XRP, BTC, 이더 BTC 롱 포지션 그립 대부분이라 제가 세력이라면 마지막 페이크를 주고 싶을 것 같네요. 도미넌스를 80% 수준까지 올렸다가 이후 알트장이와 10% 수준까지 하락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도 XRP 비중이 워낙 많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들고 있을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새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금은 이더를 사려고 고민 중입니다. 사토시가 큰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 XRP 이더 차트가 더 하락하면 리플 개수도 늘릴 수 있으며 위 시나리오가 틀리고 바로 알트장이 시작되더라도 이더로도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써주고 지금 맨 마지막 이야기 해주신 부분은 저도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XRP 비중이 제일 많다라고 하시면 굳이 XRP 안 사시고 지금 이더 사셔도 저는 이제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그리고 이제 야옹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추가적으로 좀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이제 이더리움 BTC 차트고 지금 이 이더리움 BTC 차트에서 이 차트 모습이 2017년도 3월보다는 2016년도, 15년도 말 그때 모습 이게 이제 그 2016년, 15년도 말 차트를 이제 갖다 붙인 건데 이렇게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고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수렴하는 기간을 좀 더 거치면서 그 이후에 상승해서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지 않겠냐 이렇게 의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4월 초가 돼야지 알트코인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차트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좀 어렵지 않나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약간 어렵다고 생각하는 기간적으로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한번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반감기 때는 하락을 합니다. 조정을 거쳐요. 한 달 정도 전에 고점을 보통 이제 찍는데 그러면 5월달 비트코인 반감기 대비해서 한 달이면 뭐 3월 말 또는 이제 4월 초쯤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비트코인이 고점 찍고 이제 빠질 때 알트코인들이 혼자 이제 가는 알트코인들이 여기서 혼자 상승해주는 이런 경우는 좀 이제 쉽지 않아 보여서 이제 이 날짜로 봤을 때 이렇게 좀 더 시간을 보내는 이 흐름은 좀 약간 어렵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야옹님이 의견 주신 부분도 당연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의견 주신 게 뭐냐면 지금 이제 XRP BTC 차트에서 일봉을 보면 지금 위치 모습이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 이 위치가 여기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2018년도 말부터 2019년도 이 초까지 이 큰 동그라미 모습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고 그 이후에 흐름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하락 채널을 쭉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 2017년도 3월 달에 이렇게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여 주다가 그 다음에 상승을 해줬는데 이 기간도 이 하락 채널 쭉 그려보면 4월 1일에 좀 맞춰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2017년도 이때 이제 3월달 이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 하락 채널 따라서 내려가다가 하락 채널의 하단부까지 찍어주고 그 다음에 돌파해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여기서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서 하단부까지 한번 내려와서 아까 이야기하신 뭐 1000사토시 근처까지 내려와 주고 그 이후에 돌파해서 이와 같은 흐름으로 2017년도 이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차트 이제 확대한 건데 지금 현재 위치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2500 사토시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와서 뭐 1300 사토시 이 정도까지 내려와 주고, 그 다음 바닥 찍고 4월 1일 바닥 찍고 돌아나가는, 그러면 그 BTC 차트에서 XRP가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받고, 이더는 아까 이제 이야기 해주신 것처럼 이더는 이제 옆으로 횡보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그림이 이제 맞아진다라는 겁니다. XRP 이더 차트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오는, 이게 이제 이더는 BTC 대비해서 횡보, 그리고 XRP는 BTC 대비해서 하락 되기 때문에 XRP가 이더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고, 가능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가능성은 당연히 있고, 그럼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을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먼저 이 XRP 이더 차트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XRP 이더 차트를 제가 이제 보는 관점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봉 차트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채널을 그렸습니다. 지금 야옹님이 이야기해 주신 부분도 당연히 이제 일리가 있고, 이렇게 지지를 받던 이 라인을 깨고 내려왔어요. 지금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신 거고요. 그게 이제 아까 XRP 차트, 그러니까 BTC XRP 차트 그리고 BTC 마켓 이더 차트 두 가지를 또 비교해서 날짜별로 이제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고, 그거대로 이제 맞춰서 본다라고 하면 XRP가 이더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좀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림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뭐냐면, 지금 이 위치가 저는 2017년도 뭐 이때처럼 보시면요, 이 상승 채널에서 이렇게 언더슈팅 했던 이런 부분으로 이제 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야옹님도 이 부분은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계신 겁니다. 뭐냐면 아까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하락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으로 이제 그려주셨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만약에 XRP가 이더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아도 그 이후에는 크게 움직여주는 모습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을 그래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제 바로 올라가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고 올라가나, 어찌됐든 XRP가 이더 대비해서 올라와주는 지금 현재 위치, 그리고 이 채널 바닥 대비해서 올라오는 추가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은 이번 알트 상승에서 한 번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아까 이제 야옹님 글 속에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이제 대형 알트코인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만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장기평선 돌파해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인 조정 BTC 마켓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뭐 BSV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또 지금 중형 알트코인들 중에 이미 이제 장기평선 다 넘어가지고 안착하고 1파 상승 준비 대기 중에 있는 그런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알트 도미넌스가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비트코인이 먼저 비중을 더 80 도미넌스 80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에 조정받는 그 그림은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 이제 그 부분은 이번 주 중에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미 이제 도미넌스가 이 라인을 넘어갔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이제 알트 도미넌스가 올라갈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이번 주 중에 저는 분명히 이제 이번 주 중에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 중에 어느 정도 이제 슈팅이 나오는, 알트 도미넌스의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XRP 설명드릴 때 XRP가 뭐 50% 이상 상승해주는 그 흐름이 만약에 이번 주 안에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도미넌스 차트에서 알트 도미넌스가 이렇게 크게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그 시나리오가 뭐 4월달까지 야옹님이 이야기하신 4월달까지 좀 더 도미넌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상승하기보다는 지금 돌파가 됐기 때문에 지금 2월달 이 타이밍부터 알트들이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이제 의견 주셔서 같이 이제 살펴봤고, 지금 차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이거는 시간이 지나야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무슨 얘기냐면, 야옹님이 지금 의견 주신 게 뭐 틀렸다, 제가 이야기한 게 뭐 맞았다, 이게 아니라 야옹님이 이야기하신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게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서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정도 지나가 본다라고 하면 그때 어느 흐름으로 진행이 될지 그건 이제 그때 이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그리고 이제 야옹님도 시간적인 차이만 있지 결국 방향성은 제가 보고 있는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좀 더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비트 도미넌스가 거의 뭐 10%까지 하락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고, 마찬가지로 XRP 이더 차트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XRP가 이제 크게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차트 의견을 이렇게 올려주셔서 같이 쭉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럼 Q&A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Q&A로 들어와서 먼저 둘리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외적 요소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BSV, BK의 경우 하드포크라든지 반감기라든지 곧 다가옵니다. 그런 부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평선 유지의 분석인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가격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당연히 차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각 코인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코인들이 실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여부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XRP를 좋게 보는 이유도 리플사 네트워크가 계속해서 확장이 되면서 실사용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XRP를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반감기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 자체가 결국 수요 대비해서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에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차트 설명드릴 때,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릴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추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둘리님 의견이 만약에 이런 반감기라든가 하드포크에 대한 둘리님 의견이 있으면 그런 의견을 이야기를 해주시면 같이 이제 그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승현님이 적어주셨는데, 이번에는 브렉시트 시행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암호화폐 상승 여건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 10월경에 상승했어야 했는데 브렉시트 연기 등으로 3개월 정도 그 상승 시기가 미뤄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고,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10월달 차트 모습과 지금 차트 모습이 좀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때는 차트 흐름상 돌파를 못하고 오히려 저항받고 떨어져서 추가적인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가 왜 그럴까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이제 브렉시트도 저는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대중들이 이 금융 시스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게끔 최대한 어느 정도 그 안전에 대한 어떤 욕구로 인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돼서 어느 정도 그 혼란을 틈타서 자신들이 원하는 금융 시스템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간을 좀 더 딜레이 시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의견 주셔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SBN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리플 차트 분석, 장단기 프랙탈로만 보지 말고 다양한 보조 지표들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 BTC 차트 몇 달 전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랑 지금이랑 왜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 이 부분은 차트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차트를 놓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매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르게 분석을 해서 매수를 합니다. 차트는 동일한 한 가지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SBN님도 이제 분명히 그 보조지표 활용하셔서 차트를 이제 보고 계실 거라고 이제 보고, 뭐 보조지표 활용하신 차트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SBN님 의견도 같이 이제 보도록 하고, 또 이제 저는 또 제가 보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너는 왜 이걸로 보냐,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보나 보다, 이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다음으로 이제 막걸리 17년사님이 적어주신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과해서는 안 될 최악의 시나리오도 늘 염두에 두시고 대응에 참조가 되시길 바라면서, 비트 연중 최고점 대비 최저점 2012년도 그리고 쭉 써주셨어요. 역사적으로 가격대를 쭉 써주셨고, 4년 사이클 주기로 보면 2021년이 대불장의 해가 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프로파간다, 숱한 대중심리와 차트 분석 외적인 적용, 연도별 최저점을 볼 때 차트 분석의 대외 변수, 음모론 포함 2, 3월 상승분은 끝날 걸로 봅니다. 앞으로 국내에 많은 비트 선물 옵션이 채택되면 변동폭은 어마무시할 겁니다. 같은 실수 반복 또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알트 상승, 이더 리플을 끝으로 비트 하락 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 대응 하실 분들은 매의 눈과 동물적 감각, 촉으로 익절에 도움되시길. 끝으로 외로운 존버 분들은 다시 한번 도저히 못 참겠다, 손절 범위나 분할 매도 정하시고 때를 기다리시면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써주는데, 지금 그러니까 막걸리 17년사님 의견은
좀 최악의 시나리오,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에 분명히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2020년 6,700달러 뭐 이야기를 해줬고, 지금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2월, 3월 상승을 끝으로 상승은 이제 끝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3월 말 좀 더 연장된다라고 하면 뭐 4월 초까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반감기 저는 한 달 정도까지 알트코인들 상승해주고, 그 이후에는 조정을 받는, 특히 이제 알트코인들은 그때는 매도를 해서 다 현금화하거나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개인들, 아마 지난번에 이제 올라왔을 때 매도를 못해서 아쉬운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올라올 때 원래 본인이 세웠던 매도 계획대로 그대로, 제가 이제 어제 영상 마지막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원래 본인이 세웠던 매도 계획대로 매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신 거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박빌부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이제 이오스, 라코, 에이다가 어느 정도 갔으니 이더 리플이 갈 차례가 된 것 같군요. 그와 더불어 도미노스 하락이 2월 10일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박빌부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됐어요. 지금 이제 3일 전에 이게 올려주신 글인데, 이더리움 리플도 상승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도미노스도 아직까지 뭐 큰 슈팅은 아니지만 우선 주요 비트 도미노스 지지라인은 지금 깨고 내려왔습니다. 다음으로 박하슈님 글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왜 예전처럼 언젠가부터 알트가 비트 오르면 10% 이상씩 막 오르던 불장이 안 오는 건가요? 예전에는 공식 같은 거였는데, 세력의 알트는 손을 다 뗀 건지, 왜 세력이 비트만을 가지고 매수매도를 하는 건가요? 도미넌스가 내려가야 알트가 올라간다는 건 다 알지만 왜 도대체 사람들이 비트만 매도하고 알트는 매수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뭐 유나님이 그건 세력 마음이죠, 이렇게 적어주셨고, H미래로님이 개미이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나열하면서 인과관계를 설명하겠지만 현재 상황만으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답변밖에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그런 식의 공식이나 법칙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걱정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신만의 원칙을 가지고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고 투자하는 것이 쉬우면서도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아까 이제 야옹님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비트코인 도미노스 하락을 예상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또 이제 박하슈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만 보고 있다, 왜 비트만 가지고 매수매도 하냐, 이렇게 또 이제 의견 주셔서 지금 저는 이제 박하슈님 그 의견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번에는 이제 알트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전한, 특히 이제 그 암호화폐 투자를 할 때 안전한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고, 도미넌스상 비트가 지지라인 바닥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이 저는 충분히 많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박하슈님이 의견 주신 부분 말씀드렸고, 다음으로 이제 탑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혹시 에어드랍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런지요? 검색을 해봐도 시원한 답변을 찾을 수가 없어서요. 에어드랍이란 것이 특정 거래소에서만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짧은 답변이라도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강성균님하고 이제 달콤한 인생님도 이제 답변을 적어주셨는데, 특정 암호화폐를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코인이다. 공짜로 주는 거다. 거래소마다 상이하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달콤한 인생님도 에어드랍은 보통 신규 상장하는 코인, 최고 매수자 혹은 뭐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이벤트성 공짜 코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일단 뭐 에어드랍 같은 경우 예를 든다라고 하면요, 이더리움 뎁에서 예를 들어서 뭐 오미세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오미세고를 개발하고 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때 이미 이제 그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이더 보유자들한테 일정 부분의 오미세고를 뭐 1대 뭐 0.1개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급을 해줍니다. 생태계 구축을 좀 더 이제 빠른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급되는 걸 이제 에어드랍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또 거래소라든가 뭐 지갑에 넣어놨을 때 스테이킹 또는 이제 이자 개념으로 코인들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인원에도 있고 업핏에도 이제 그런 게 있고요. 코인원 같은 경우는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제 플러스에 이런 부분들이 플러스에 들어가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뭐 락업, 데일리 스테이킹 이렇게 해서 각 그 코인별로
이런 서비스들, 약간의 이제 어떤 이자라든가 이런 걸 주는 서비스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코인원의 테조스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계속해서 이자를, 그에 해당하는 이자를 이제 받을 수 있어요. 뭐 베이킹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박지훈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의 리플짤 하니까 예전 비트코인으로 피자 사 먹은 게 기억나네요. 블로그에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거래했던 BTC 주소를 검색해 보니 2010년 5월 23일 3시 16분에 만개를 받은 후에 10분 후인 26분에 다른 주소로 넘어간 걸로 보이네요. 안타깝네요.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 블록체인이 넘어간 거, 이 만개의 피자가 어디로 이제 갔는지 아마 이제 그 부분을 써준 것 같아요. 만개를 받고 2017년도 5월 23일 만개 받고 4223개랑 5777개를 이렇게 두 군데로 이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뭐 어디로 이제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뭐 피자, 그때 피자 두 판이었나요? 제가 이제 알고 있기로 뭐 피자 두 판을 비트코인 이제 만개랑 바꿨다 라고 되어 있고, 지난번에 우리 그때 뭐 우리 패밀리 가족분 중에 나중에 이제 XRP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먹는 뭐 술이라든가 뭐 밥 한 끼 이런 게, 야 그때 내가 진짜 비싼 술 먹었다, XRP 가격이 올라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뭐 할 때가 있지 않겠냐.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이 비트코인으로 피자 사 먹은 그 에피소드가 생각나서 적어주신 것 같고, 나중에 아마 우리가 2020년도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2020년에 우리가 뭐 XRP를 원래 살려고 계획했던 돈이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 다른 물건을 샀다거나 아니면 뭐 음식을 사 먹었거나 이렇게 했을 때, 야, 내가 원래 그때 XRP 뭐 10,000개 살려고 했는데 그 돈으로 뭐 이 다른 걸 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XRP 10,000개가 지금 내가 그걸 그대로 들고 있다라고 하면 뭐 얼마다. 그래서 그때 그 돈 아껴서 차라리 XRP 살 걸, 아니면 그 XRP를 지금까지 뭐 들고 있을 걸,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이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쪽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